늘 함께해 주시는 도상현 스포츠 미디어 플러스 기자, 그리고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전문 기자 김현회 스포츠니어스 기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우리 축구 팬들,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걱정했던 일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스포츠계에서는 역시 손흥민 선수의 부상인데, 네. 그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부상이었을까 했습니다만 굉장히 큰 부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 리그 이제 조별 예선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와 이제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깨에 좀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큰 충격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경기에서는 이 교체 아웃이 됐지만 바로 이제 응급실로 간 건 아니고, 이제 경기를 다 지켜보고 나서 선수들과 함께 기념 사진도 찍고 이제 그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눈 주위에 있는 뼈 4군데가 골절되는 그런 큰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사실은 요 지금 광대뼈나 안아골절 요런 부상은 보통 이제 붓기가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뭐 3주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손흥민 선수가 나는 빨리 월드컵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빨리 좀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수술을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엘보나 머리가 아니고 어깨에 부딪혔는데 참 운이 없었다 이렇게 더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 나는 월드컵에 참여하고 싶다.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뭐 혹자들은 예선 마지막 경기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안아골절이라는 게 이제 축구 선수들이 달리면서 사실은 이제 가벼운 운동 정도는 이 수술하고 나서 1주, 2주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처럼 이렇게 격하게 뛰어야 되는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이제 6주 정도는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진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이 벨기에의 더브라이너 선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 더브라이너 선수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이 안아골절을 입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유로 2020에 또 출전을 했었던 전례도 있고요. 사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2년에 김태형 선수 기억하시죠? 이 타이거 마스크를 끼고 경기에 출전했었던 그런 기억들도 다들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도 다소 좀 무리한 부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경기에는 좀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그런데 수술을 한 지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마스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뛸 때마다 올 것 같긴 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데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K리그에서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뛰는 선수들이 있어서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굉장히 시야가 좁아져서 불편하고, 그렇죠. 그리고 땀이 나면은 그게 계속 젖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얼굴에 잘 맞춰서 쓴다고 하더라도 흘러내린대요, 계속.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지금 상대 팀이나 아니면은 뭐 공에 이거를 좀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심리적인 위안 정도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일단 본인은 뭐 굉장히 뛰고 싶어 할 테니까 본인 의지하고, 또 정말 그 의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괜찮으냐, 이게 좀 잘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만일 못 뛰게 된다 그러면 벤토의 플랜 B가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요거는 저희가 대기실에서도 의견이 통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벤투 감독이 사실은 플랜 B, 뭐 그동안은 플랜 B가 없는 감독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떤 감독이 이 월드컵에 나가는 팀 어떤 감독이 에이스가 없는 것을 가정하고 플랜을 짤 것이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 둘 다 동의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플랜 A와 플랜 B가 있긴 했죠. 플랜 A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날개로 뛰는 거고, 플랜 B는 중앙 공격수로 뛰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빼놓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좀 뭔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뭐 손흥민 선수도 손흥민 선수지만 최근에 뭐 황의조 선수가 경기도 계속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폼이 좋지 않죠. 황희찬 선수도 좀 기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조규성 선수는 잘 해주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뭔가 100% 이제 팀에 녹아드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금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벤투 감독이 이제 뭐 소신이랄까요, 뭐 고집이랄까요, 있죠, 그런 게. 쓰는 사람만 쓰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 많은 팬들은 또 이강인 선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강인 선수 팬들조차 이번 월드컵 아마 안 쓸 거야.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 다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플랜 B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 있을까요? 사실은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이 클럽팀에서 이 예. 소속팀에서 뛸 때 스타일은 뭐 비슷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다소 좀 이 테크니컬적인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 패스를 연결해주는 이 플레이메이킹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뭐 득점을 하는 뭐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대표팀에서는 조금 이제 쓰임새가 비슷하게 흘러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에 기대해야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완벽하게 대체하기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일단 대표팀이 지금까지 월드컵 나갈 때 23명이었다가 이제 26명이 됐거든요. 좀 멀티플레이어 자원들을 조금 더 포함을 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대표팀에서는 그렇게 뛰진 않지만 뭐 이강인 선수가 뭐 측면이라던가 중앙에서 이제 좀 자유롭게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의견들이 좀 우세한 편인 것 같습니다. 과거 월드컵 사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예선 경기 참패하고 세 번째 젊은 선수들 기회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억 못 하시지만 2002 월드컵 당시에 이영표 선수가 조별 예선 2경기를 부상으로 못 나왔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선수가 이제 이을용 선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이영표 선수가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선발로 이제 출장을 이제 처음으로 하면서 이제 박지성 선수의 도움을 기록을 했거든요. 결국 이렇게 이제 부상 선수가 있을 때 그 자리를 어떤 선수가 완벽하게 메워주느냐에 따라서 이 좀 월드컵의 성적이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거리 응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이태원 참사를 감안해서 사실은 거리 응원하는 게 축제의 또 한 장인데 네. 참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자, 국내 축구계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강원도가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축구계에서 왜? 아니 네. 강원도 가서 정말 잘했고 성적도 많이 끌어올렸는데 무엇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정치권과 연관이 있다고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사실은 이영표 대표이사가 이제 부임한 2년 동안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좀 성과들을 냈거든요. 사실은 이 강원 FC가 그렇게 뭐 스폰서가 많은 구단이 아니었는데 제가 좀 전에도 이제 구단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2년 동안 뭐 1년 단기 계약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20개 이상의 어허. 스폰서를 따왔다고 따왔다. 하더라고요. 예, 그 전까지는 1년에 한 9개 정도 있었는데 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행보였고 그리고 이영표 대표이사가 직접 따온 스폰서가 아니더라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 가서 이제 뭐 협상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유리한 면들도 많이 있었고 강원 FC가 사실은 이 직업 그 평가 사이트 있잖아요. 예. 잡막 뭐 땡땡땡 예. 이런 데에서 원래는 평점이 1점대였습니다. 굉장히 뭐 이 구단에 대한 뭐 처우가 좋지 않은 그런 구단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런 처우도 많이 올라가서 이영표 대표이사는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지만 결국은 이번에 이 도지사가 바뀌었잖아요. 예. 강원도에서. 근데 사실은 이 도지사가 지금 당연직으로 이 구단주를 맡게 돼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당이 바뀌면서 이 전 도지사에 대한 그런 좀 업적을 좀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 아하. 좀 이런 그러니까 지적들이 많습니다. 전임 지사였던 최문순 지사가 임명한 사람이 이영표니까 네. 색깔을 좀 지우자. 네. 그래서 재계약하지 않고 네. 다음 대표이사 누가 됐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났어요? 이게 예. 12월 31일까지 이 계약 기간 끝난 다음에는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원 FC가 이 창단 역대 최고 성적인 6위를 또 기록하기도 아. 했고 또 전년 대비 구단 수익률이 이 MBC 춘천에 의하면 무려 91%가 증가를 했다고 아하. 하더라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유료 관중도 45%나 증가를 했고 팬클럽마저도 사실은 이제 대표이사라고 했을 때 팬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대표이사가 사실은 이 팬스포츠에서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영표 이 대표이사가 퇴임하게 됐다, 이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됐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성명을 내고 규탄의 의지를 또 보였고요. 이사회가 곧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것도 또 성적인 것도 팬들도 늘어나서 다 좋아하는데 이영표 이사에 대해서 정치적 문제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가 또 조금 코너에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야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한국 시리즈가 한참 진행 중인데 오늘 3차전이죠? 맞습니다. 자, 1차전에서는 접전 끝에 키움이 승리했는데 2차전에 조금 손쉽게 SSG가 이겼고 3차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5회 초 키움이 선취점을 내면서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대기실에서 또 얘기를 나눴을 때 1차전 너무 재밌었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타 역전 홈런이 또 나오고 이 김강민 선수의 동점 홈런도 터지고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정말 엎치락뒤치락 정말 명승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전에서는 하지만 이제 오래 쉬었다 나온 폰트 선수의 9위가 사실 돋보인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런 부분 SSG는 사실 정규 시즌을 1위로 끝을 내고 지금 키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키움 선수들이 다소 지친 상황 속에서 이 SSG 투수들을 잘 공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 오늘 경기도 일단은 선취점을 내면서 잘 풀어가고 있네요. 예. 뭐 아직 5회 초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SSG 반격할지 좀 지켜보고요. 근데 경기할 때마다 팀을 승리로 이끄는 소위 말하는 미친 선수들 단기전에서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야 승리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선수들을 계속 나왔습니까? 지금 1, 2차전에서는? 그렇죠. 1차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MVP로 선정이 됐었던 이 전병우 네. 선수.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홍원기 감독이 1차전에서는 투수 기용도 그렇고, 이 대타 기용도 그렇고, 모든 선택이 제대로 맞아 떨어진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제 전병우 선수 대타로 낸다라는 거는 선수를 믿고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홍원기 감독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게 믿고 내신 거냐? 그랬더니 믿지는 않았는데, 경기 전에 타격 훈련하는 걸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기용을 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또 이제 홈런을 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홍원기 감독의 가을 야구 감각이 정말 뛰어난 그런 상황인데요. 반면에 이제 SSG 같은 경우는 선발 투수들의 우위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리즈 장기화됐을 때 이 투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키움이 SSG보다 9경기를 더 치르고 올라와서 그렇죠. 좀 체력적으로 많이 좀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좀 지적들이 있었는데 전병호 선수가 저는 이 1차전에서 했던 모습 보면서 야, 키움이 굉장한 좀 저력이 있구나. 예, 그런 것들을 좀 느낀 그런 정말 인상 깊은 명승부였습니다. 오히려 키움 선수들은 지금 선수단 내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초과 달성했다. 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에서 결과는 다소 좀 보너스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부담감 없이 경기를 좀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 2차전이 1대1로 결판났으니까 3차전은 어떨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요. LG가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류지현 감독과 결국에는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올 시즌에 LG가 이 시즌 최다승, 이 프랜차이즈 최다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 야구에서 보여준 모습이 다소 좀 아쉬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돌기로는 이 이야기들이 또 돌기로는 투수 출신의 레전드 감독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다른 팀 이제 SSG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원영 감독 선임 이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사단을 모두 데려가야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게 불발이 됐었거든요. 과연 이제 LG 트윈스가 또 새로운 감독을 또 세우게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시리즈에서 최다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전에서 못했으니까 나가라. 이게 과거에 그 롯데의 제리 로이스터 감독도 그렇죠. 정규는 다 잘했는데 단기전에 못했으니까 나가라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LA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규는 그렇죠. 잘하는데 단기전은 늘 못하고. 단기전은 사실 그 전력을 잘 갖췄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의미가 있을 텐데 계속해서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이제 LG 팬분들은 그동안 이제 가을 야구를 못 가셔서 또 갈증을 느끼셨다고 한다면 이제 최근에는 계속 가을 야구에서 고꾸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기전, 단기전을 다 두루 잘하는 감독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네. 이게 모든 스포츠를 보면 사실은 뭐 8위하는 팀이 6위하면 잘했다고 하는데 이 좀 우승 문턱까지 간 팀이 결국은 거기서 미끄러지면 그거에 대한 굉장한 좀 뭔가 질타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아하. 굉장히 부러운 말씀드리다. 뭐 단기전이고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롯데자이언츠도 2017년이 제가 마지막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 마지막 우승이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하고 지금 30년 이상 못한 것 같은데. 제가 태어났을 때가 92년도였거든요. 그때 마지막 우승했네요. 그때가 아.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 메이저리그 잠깐 얘기했는데 엘리자스. 자, 월드 시리즈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맞습니다. 지금 오늘 경기에서 휴스턴이 승리를 거두면서 3승 2패, 이제 1승만을 남겨두고 아하. 있는데요. 이제 내일 하루 휴식 후에 다시 이제 휴스턴의 홈으로 돌아가서 6차전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사실 1차전, 2차전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재밌는 경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3차전에서는 휴스턴의 선발 투수가 일찍 무너지고 홈런포 5방을 터뜨리면서 필라델피아가 압도를 했고요. 4차전에서는 월드 시리즈에서 노히트 노런이 나오면서 휴스턴이 또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오늘 경기는 또 벌랜더 선수가 월드 시리즈 통산 첫 승을 거머쥐는 쾌거까지 또 거뒀으니까요. 지금은 사실 휴스턴이 조금 유리하다고 유리하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성 선수 이야기 해보죠. 고국으로 돌아왔다면서요? 네, 김하성 선수 지금 한국 시리즈도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고척돔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관중으로서. 네, 선수들도 같이 그래서 키움 팬분들이 띄워주면 안 되겠니? 김혜성 선수가 지금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 한 해 정말 평균 이상의 타격 그리고 골드글러브급 수비를 보여주면서 최종 후보에 들지 않았습니까? 아쉽게도 수상에는 불발이 됐습니다만 이 아시아 내야수로서 이 수비 골드글러브까지 포함이 됐다라는 거, 최종 후보에 포함이 됐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업적이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KBO에서 골든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수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잘해주는 건데 그렇죠. 메이저의 골드글러브